크게 세 가지인데요. 핵심은 당연히 천연가스, 그리고 NGL이라고 부르는 천연가스 액화물, 또 원유를 추출하는 EMP 부문이고요. NGL이요? 아, 그 액체 연료들. 네, 프로판 부탄 같은 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죠. 두 번째는 생산한 자원을 운반하고 나서 남는 파이프라인 용량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마케팅 부문.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별도 회사인 엔테로 미드스트림이라는 곳에 지분을 한 29%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처리 시설 같은 중간 단계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엔테로 미드스트림과의 관계가 단순히 지분 투자 그 이상으로 중요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AR의 사업 운영에 정말 필수적인, 통합된 가치 사슬로 봐야 해요. 통합된 가치 사슬이요? 네, AR이 뽑아낸 가스하고 NGL을 모으고 압축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수처리, 이런 전용 인프라를 그 엔테로 미드스트림이 제공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생산 즉시 바로 처리해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적시 시스템 덕분에 운영 효율이 확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AR의 핵심 경쟁 우위,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 경제적 해자의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초저비용 생산 구조군요. 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채굴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저비용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인상적인 수치가 2025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헤지 있잖아요. 이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MCF당 약 2달러 26센트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MCF는 1000입방 피트 단위인데 정말 낮은 수준이죠. 네, 쉽게 말해서 경쟁사들이 생산을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낮은 가격에서도 AR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추 및 완결, 그러니까 가스를 뽑으려고 땅을 뚫고 설비를 완성하는 비용도 단위당 53센트로 업계 평균 73센트보다 훨씬 낮아요. 와, 심지어 최근에는 생산 유지에 필요한 투자 비용, 그 유지보수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이걸 26%나 줄였는데 생산 목표는 오히려 높였다고 하니까 이 비용 통제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낮은 비용 구조인데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그 버핏 스타일의 해자 분석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원자재 사업에서 낮은 비용 구조는 가장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방어벽입니다. 핵심 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요. 첫째는 하방 경직성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가스가 폭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걸 넘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고서를 보면 가스 가격이 굉장히 낮았던 2024년에 평균 2.27 MCF였는데도 AR은 7천만 달러가 넘는 잉여 현금 흐름 FCF를 기록했어요. FCF,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요? 네.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 지출 빼고 남은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죠. 둘째는 상승 잠재력 극대화합니다. 반대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낮은 고정 비용 덕분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막대한 FCF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불황에도 버티고 호황에는 더 크게 성장하는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버핏이 찾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쟁 환경은 어떤가요? 같은 에팔레치아 지역의 EQT나 코테라 에너지 같은 회사들과 비교하면 AR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EQT는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기업이긴 한데 주로 건성가스, 그러니까 메탄 위주의 가스 생산에 집중해요. 메탄가스요. 반면에 AR은 아까 말씀드린 NGL이나 원유 같은 액체 자원 생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산량의 약 35%가 액체였고 예전에는 매출 기여도가 40%를 넘기도 했죠. 오, 꽤 높네요. 네, 이게 가스 가격 변동에 대한 좋은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테라는 여러 지역의 자산이 좀 분산되어 있는데 AR은 가장 품질 좋고 비용 효율적인 에팔레치아 핵심 지역에 딱 집중해서 운영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죠. 단순히 생산량만 많은 게 아니라 수익 구조나 집중도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양보다 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EQT보다 총 생산량은 좀 적을 수 있어도 액체 비중이 높고 또 생산하는 가스랑 NGL 모두 프리미엄이 붙는 수출 가격에 연동시키는 전략. 이걸 통해서 마진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럼 AR을 둘러싼 더 큰 시장 흐름,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은 어떤가요?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LNG하고 데이터 센터로 인한 천연가스 수요 급증이네요. 2030년까지 하루에 최대 310억 입방 비트, BCFD라고 하죠. 이만큼 수요가 늘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엄청난 양이죠. BCFD는 10억 입방피트를 다니니까요. 이 증가분의 대부분이 바로 LNG 수출 플러스 22BCFD 하고 요즘 핫한 AI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생산 플러스 7BCFD 여기서 온다는 전망입니다. AR의 주력 제품에 대한 장기 수요가 아주 탄탄하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순풍은 가교연료,
브리지 퓨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교 연료연? 다리 역할? 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대세잖아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죠. 맞아요. 밤이나 바람 안 불면. 그렇죠. 천연가스는 기존 석탄 발전을 대체하면서도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재생에너지의 아주 훌륭한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앞으로 수십 년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수요 증가랑 가교 연료 역할이 AR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 흐름은 AR에게 정상 유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너도 나도 생산량을 막 늘리기보다는 많은 쉘 기업들이 이제는 부채 갚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데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아, 공급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군요. 네. 수요는 느는데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AR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흥미롭네요. 마침 경영진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2025년 8월에 창업자가 물러나고 재무 책임자 CFO였던 분이 새로운 CEO가 되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바뀐 것 이상으로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방향 전환요? 네.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AR의 자본 배분,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전략이 세 가지 방향으로 아주 명확해졌어요. 첫째, 빚 갚기에 정말 총력을 다했습니다. 빚 갚기. 네. 2019년 이후로 부채를 무려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넘게 줄였어요. 와, 3조 원이요? 네. 덕분에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순비채를 연간 조정 현금 흐름 EBITDAX로 나눈 비율이 0.8배밖에 안 될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해졌고요. 심지어 2029년까지는 만기가 돌아오는 빚도 없습니다. 와, 정말 공격적으로 부채를 줄였네요. 그럼 남은 두 가지 축은 뭔가요? 둘째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입니다. 배당금 지급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딱 못을 박는 대신에 남는 현금으로 회사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아, 자사주 매입. 네. 예를 들어서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그 석 달 동안에만 1억 달러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엄격한 투자 관리입니다.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생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FCF, 즉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이걸 유지보수 자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집행하고 정말 수익성이 확실할 때만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종합하면 창업자 중심의 약간 성장 추구 단계에서 이제 재무 전문가 출신 CEO 중심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돌려주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이걸 수확, 하베스트 단계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요. 과거에 확보해둔 저비용 자산이라는 밭에서 이제는 최대한 알차게 현금이라는 열매를 수확해서 빚 갚고 남는 건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거죠. 아주 전형적인 기업가치 제고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피터 린츠가 좋아할 만한 성장 스토리 측면을 좀 살펴보죠. 핵심 동력은 역시 LNG 수출 슈퍼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AR은 이 기회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네, AR은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및 LPG 수출 공급업체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생산하는 천연가스 물량의 75%를 미국 남부 걸프만 연안의 LNG 수출 터미널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장기 수송 계약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75%나요? 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AR의 판매 가격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그 생산지, 에팔레치아 기업 가격이 아니라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국제 LNG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아, 생산지에서의 가격 할인 위험, 그 소위 베이시스 리스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베이시스 리스크는 쉽게 말해서 전국 평균 가스 가격, 헨리 허브 가격보다 우리 동네 에팔레치아 가스 가격이 훨씬 싸게 거래될 위험인데요. AR은 이 장기 수출 계약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회피하고 오히려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기회로 만든 셈이죠.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그렇죠. 산업의 고질적인 위험 요인을 오히려 핵심 경쟁 우위로 전환시킨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 능력은 2029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AR은 이미 하루에 21억 입방피트 BCFD의 가스를 LNG 시설로 보내고 있으니까 이 성장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누릴 준비가 딱 된 거죠. NGL 사업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미국 4위 NGL 생산 기업이라고요? 네, 시장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NGL, 즉 프로판, 부탄, 에탄 같은 것들은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취사나 난방용 연료, LPG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네. 가스 전략하고 마찬가지로 AR은 NGL에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 LPG 수출 물량의 90%를 미국 내 기준 가격,
몽 벨뷰 가격보다 두 자릿수 %의 갤런당 프리미엄을 받는 조건으로 이미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와, NGL까지 프리미엄을 받는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가스 가격이 좀 안 좋을 때 NGL이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NGL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하고 움직임이 다를 때가 많아요. 글로벌 경기나 석유화학 시황에 더 영향을 받죠. 아, 동력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약세일 때 NGL 사업이 수익을 받쳐주면서 전체 사업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립적인 성장 동력이자 훌륭한 해지 수단인 셈이죠. 보고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의 숨겨진 가치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AR은 아직 시추하지 않은 양질의 저비용 매장지를 10년치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치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당한 선택권, 즉 미래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생산량을 유지하는 전략이지만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가스 가격이 좋아진다거나 새로운 수요처가 폭발적으로 등장한다면 AR은 이 잠재 자원을 활용해서 빠르게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 미래에 대한 옵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현재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미래 고가에 대한 일종의 콜옵션 같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피터 린치가 좋아할 만한 그런 숨겨진 자산이죠. 자, 지금까지 사업 내용하고 성장 스토리를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최근 3년, 2022년부터 24년까지 재무지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 같은 안정성 지표는 확실히 좋아졌고요. 네, 많이 개선됐죠. 근데 영업이익률이나 자기 자본이익률 ROE 같은 수익성 지표는 가스 가격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지만 그 현금 창출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맞아요. 제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정성은 아까 말씀드린 공격적인 부채 감축 덕분에 매우 뛰어납니다. 단기 유동성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이 1보다 낮은 건 EMP 업계의 특징이기도 하고 워낙 현금 창출 능력이 좋고 2029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빚도 없어서 실질적인 유동성 위험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수익성은 가스 가격에 따라 정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가격이 최고였던 2022년에는 엄청난 이익을 냈지만 가격이 하락한 2023년, 2024년에는 크게 줄었죠. 이거 원자재 기업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익률 수치보다는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꾸준히 현금을 버는 능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 현금 창출 능력이 바로 AR의 핵심 강점이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현금 흐름이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2년에 AR은 무려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잉여 현금 흐름, FCF를 창출했습니다. 19억 달러. FCF요? 네, FCF는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에서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남은 진짜 잉여 현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가격이 폭락했던 2024년에도 플러스 FCF 약 7,3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와,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네, 2025년 2분기에도 2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견조한 FCF를 보였고요. 이게 바로 낮은 비용 구조의 힘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종합하면 AR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했어요. 이익은 여전히 외부 환경에 따라 변동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FCF를 만들어내는 회복력 있는 현금 창출 기계로 진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성장성, 재무 상태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가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수준일까요? 네, 그렇죠. 보고서의 2025년 10월 추정치를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약 21.3배,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약 1.31배, EV/ED, EBITDA는 약 7.7배 수준입니다. PER이 21배면? 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고 PBR은 주가를 주당 준자산으로, EV/EBITDA는 기업 전체 가치를 세전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인데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로 보잖아요. 그렇죠. 경쟁사인 EQT하고는 비슷하지만 코테라나 산업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아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판단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에너지 섹터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아, 좀 높을 수도 있다고요? 네, 전통적인 저평가 지표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AR이 가진 특별한 강점, 그러니까 초저비용 구조하고 LNG 수출 성장이라는 아주 명확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고려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마진의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 마진이요? 보통은 싸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전통적으로는 그렇지만 AR의 경우에는 안전마진을 단순히 현재 주가가 싸다는 것에서 찾기보다는 사업 자체의 뛰어난 질, 초저비용 구조하고 매우 명확한 성장 경로, LNG 수출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아, 사업의 질과 성장 경로에서요? 네, 즉 불황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사업 기반이 하방 위험을 막아주고 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LNG 성장 스토리가 현재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미래 이익 성장을 담보한다. 이것이 바로 AR 투자의 진정한 안전마진이다
라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음. 결국 현재 가격에서의 투자는 이 LNG 수출 확대 스토리가 예상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셈입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지적합니다. 첫째이자 가장 큰 것은 역시 원자재 가격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가격 변동성. 네. AR은 가격 위험 해지 비율이 낮아서 천연가스 및 NGR 가격 등락에 실적이 직접적으로 노출돼요. 다만 워낙 손익분기 비용이 낮고 재무 상태가 탄탄해서 과거보다는 충격 흡수 능력이 훨씬 커졌다는 점. 이게 완화 요인이긴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아까 잠깐 언급된 그 베이시스 리스크 같은 건가요? 네, 둘째는 인프라 및 베이시스 차이 리스크입니다. 애플레치아 지역의 파이프라인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죠. 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AR은 생산량의 75%를 걸프만으로 직접 보내는 계약을 확보해서 이 지역 병목 현상의 영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요? 셋째는 규제 및 환경 관련 역풍입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메탄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4년부터 기준치를 넘는 배출량에 대해서 톤당 $900부터 시작하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톤당 $900요? 꽤 큰데요. 네, 이건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요인이지만 AR은 비교적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고 재무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경쟁사보다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험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론은 그렇다. 만약 가스 가격이 다시 폭락하고 동시에 규제 비용까지 급증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익은 크게 줄겠지만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아, 망하지는 않는다. 네. 그만큼 재무 구조가 튼튼해졌고 비용 구조가 낮기 때문이죠.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은 중단되겠지만 핵심 사업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투자 매력은 떨어지겠지만 영구적인 원금 손실 위험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자, 오늘 엔테로 리소시스 분석 보고서의 핵심 내용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측면, 즉 불케이스를 요약하면 AR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생산자로서 경기 사이클에 상관없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강력한 사업 모델을 가졌다는 점. 네, 회복력 있는 모델이죠. 네. 그리고 미국 LNG 수출 급증의 핵심 수혜자로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부채 감축과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는 현명한 자본 배분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반면에 신중하게 봐야 할 점, 즉 베어 케이스도 명확합니다.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천연가스 및 NGR 가격 변동에 따른 실적의 순환성. 그렇죠, 순환성.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겪게 될 구조적 위협 가능성. 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죠. 결국 여러분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할 텐데요. 만약 천연가스 섹터, 특히 향후 몇 년간 강력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LNG 수출 증가라는 큰 흐름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엔테로 리소시스는 매우 설득력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방어적인 저비용 구조와 명확한 성장 엔진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질문은 아마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 5년, 10년간 미국의 LNG 수출이 정말 예상대로 견조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확신의 정도? 네. 그리고 둘째, AR의 현재 주가 수준이 이처럼 변동성이 큰 원자재 사업의 본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보상해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립니다. 네. 바로 AR이 보유한 그 방대한 미개발 저비용 매장량이 가진 선택권, 옵셔널리티의 가치입니다. 아, 그 옵션 가치요? 만약 현재 예상되는 수요, LNG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미래의 수요가 발생한다면 AR이 가진 이 숨겨진 잠재력은 현재 가치에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안테로 리소시스 분석 보고서에 대한 저희의 심층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지식 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